현재 대한민국에 개설된 사이버대학교는 총 18개교로 매년 입학 정원 3만 명, 재학생은 14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법상 원격대학은 국립방송통신대학교와 사립사이버대학들로 나뉩니다. 입학에 있어 나이와 학력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특징과 저렴한 등록금, 온라인 위주의 수업으로 직장인들이 많이 재학하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령별 졸업 통계를 살펴보면 29세 이상의 연령대가 가장 많이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편에서 예고한 대로 이번 편에서는 사이버대학교의 현실에 대해서 다뤄보고 다음 편에서는 방송통신대학교의 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송 소장. 사실 사이버대학교의 순위를 정한다는 건 절대적인 수치가 없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브랜드 평판 순위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1위 서울사이버대학교, 2위 고려사이버대학교, 3위 경희사이버대학교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평판 순위는 매월 변동이 되기에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며 참고용으로 살펴보는 걸 권장합니다. 상위권에 랭크된 대부분의 대학은 학교법인 재단으로부터 설립되어 대학교 본교와 캠퍼스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대학은 연계 사이버대학원이 개설되어 있어 학부와 석사과정을 한 대학에서 모두 졸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떡상 중인 사이버대학의 자세한 순위는 상단의 추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사이버대학교와 학점은행제를 두고 고민을 하는데 학점은행제는 빠르게 졸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졸업 가능한 학과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학과가 다양한 사이버대학교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최근 발표된 사이버대학 10개교의 전공학과와 특징을 개설학과가 적은 순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0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12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심리학과가 강세입니다. 그 외 실용영어 인공지능 융합학과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9위 사이버한국외대. 15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외대라는 명칭에 걸맞게 외국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에 소개할 방송통신대학교와 더불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가 개설된 유일한 사이버대학입니다. 8위 국제사이버대학교. 22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가 강세입니다. 그 외 귀농조경학과, 시니어 코칭학과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7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28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뇌교육, 심리치료학과 등이 강세입니다. 사이버대학 중 유일하게 방송연예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많은 아이돌과 연예인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졸업 연예인은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6위 숭실사이버대학교. 30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심리학과가 강세입니다. 그 외 컴퓨터공학, 경영학과 등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5위 서울디지털대학교. 34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IT학부, 경영학과가 강세입니다. 국제학과, 드론학과, 생활스포츠학과가 2023년에 신설되었습니다. 4위 경희사이버대학교. 38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IT학부, 디자인학과가 강세입니다. 그 외 호텔경영, 항공경영, 재난방재 등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3위 고려사이버대학교. 39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전기, 기계, 정보보안학과가 강세입니다. 그 외 빅데이터, 보건의료 등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2위 서울사이버대학교. 40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2023년 모델연기학과가 신설되었고 그 외 실용음악학과, 드론학과, 1인 방송 크리에이터학과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1위 한양사이버대학교. 42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건축, 기계, 전기공학이 강세입니다. 그 외 디자인학과, 경영학과 등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등록금 순위입니다. 등록금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0위 경희사이버대학교 279만원, 9위 한양사이버대학교 278만원, 8위 숭실사이버대학교 277만원, 공동 8위 사이버한국외대 277만원, 7위 서울사이버대학교 271만원, 6위 국제사이버대학교 254만원, 5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244만원, 4위 고려사이버대학교 222만원, 3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216만원, 2위 서울디지털대학교 208만원. 사실 1위는 사립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에 포함을 시킬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방송통신대학교로 연평균 등록금은 75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이버대학 중 유일한 국립대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원격대학으로 불립니다. 사립사이버대학교 간의 등록금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대학교의 취업률은 집계된 자료가 없어 순위를 영상으로 제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취업을 한 직장인, 늦은 나이에 입학하는 만학도, 대학교를 자퇴한 편입생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취업률 집계는 어렵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사이버대학교는 매년 3만 7천 명의 편입생이 발생할 정도로 재학생의 4분의 1인 26%가 2학년 혹은 3학년으로 중도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대학을 다닌 이력이 있고 보유한 일정 학점이 있다면 편입생으로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학년은 35학점, 3학년은 70학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편입 지원이 가능하며 학점이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족한 학점을 채워 지원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기초 가이드는 상단의 추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매년 입학 정원 5만 5천 명, 재학생은 13만 6천 명으로 사립사이버대학을 전부 합친 수치와 맞먹거나 앞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상 국립대학은 원격대학으로 불리고 사립대학은 사이버대학교로 칭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국립 원격대학인 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 서울대학교 부설대학으로 개교했으며 1982년 국립대학교로 독립했습니다. 입학에 있어 나이와 학력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과 국립대학의 저렴한 등록금, 온라인 위주의 수업으로 직장인들과 만학도들이 많이 재학하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령별 입학 통계를 살펴보면 40세 이상의 연령대가 가장 많이 입학을 하고 있고 졸업생 숫자 또한 40세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인서울 대학 편입과 후속편으로 대학원 학벌 세탁의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송소장. 방송대가 서울대학교 부설로 수업의 질이 더 높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현재는 시간이 흐르며 다른 사립 사이버대학들도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두 시설 모두 재학생의 70에서 80%가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이버대학교는 실습 과목 외 시험과 출석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나 방송대는 일부 오프라인 출석이 있고 시험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때문에 출석 자체가 어려운 경우 사이버대학교나 학점은행제를 택하기도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100% 온라인 수업과 기간을 단축해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공학과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고 사이버대학교는 방송통신대학교와 비교하여 전공학과의 다양성과 일부 수업의 편리성이 존재하지만 온라인 원격 교육기관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현재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방송대에서 가장 재학생이 많은 학과는 컴퓨터과학과로 13,000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유아교육과, 영어영문학과, 경영학, 법학 등이 있었습니다. 인문, 사회교육, 자연과학, 총 4개의 단과대학, 27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위과정인 프라임 칼리지도 있는데 직장인을 위해 만든 단과대학으로 2개의 학부와 5개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방송대는 일반대학원과 경영대학원이 개설되어 있고 사립 일반대학원과 사이버대학원에 비해 학비가 훨씬 저렴한 편으로 한 학기 200만 원대의 등록금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등록금인데 일반대학교가 676만 원, 전문대가 600만 원인데 비해서 방송통신대학교는 연평균 등록금 75만 원으로 한 학기 37만 원씩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의 절반인 300만 원으로 졸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립사이버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이 200만 원 중반대인 걸 감안하면 국내에서 가장 학비가 저렴한 국립대학인 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교내 성적장학금 등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면 등록금을 거의 내지 않고 졸업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해당이 된다면 꼭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간에서는 방송대 졸업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매년 졸업생은 2만 명 이상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전체 학생 수 대비 졸업률은 15%, 실제 졸업 대상인 4학년 기준으로는 55%의 졸업률이 나왔습니다. 즉, 절반 이상이 졸업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일반 대학의 졸업률은 68%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와 비교해보면 방송대 졸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대는 매년 2만 8천 명의 편입생이 발생할 정도로 재학생의 5분의 1인 20%가 2학년 혹은 3학년으로 중도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대학을 다닌 이력이 있고 보유한 일정 학점이 있다면 편입생으로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학년은 30학점, 3학년은 63학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편입 지원이 가능하며
학점이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족한 학점을 채워 지원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기초 가이드는 상단의 추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인서울 대학 편입과 후속편으로 대학원 학벌 세탁의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톡, 문의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전문 상담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